종부세 줄이는 팁 제가 반반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정 납기 내에 내라 그거겠죠.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다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종부세 납부할 때 이제 12월 15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제가 좀 잘 정리된 기사 플러스 제가 작성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먼저 볼까요? 한국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세금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윤형하 기자님께서 11월 29일 달 작성을 해주신 그런 기사입니다.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11월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4.1조. 와, 엄청납니다. 토지분 11만 5천 명, 3.4조. 총 130만 7천 명, 7.5조. GTX 하나를 깔 수 있는 그런 돈이네요. 제가 알기로 5억에서 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GTX 예산이. 자, 결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자, 12월 15일까지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로 이체해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납부하실 때 조금 팁이라고 한다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 신용카드 결제할 때 분납이 가능하죠. 무이자 할부. 그래서 무이자 할부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은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0.7%인가 그 수수료가 좀 붙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수료를 내더라도 무이자 받는 게 훨씬 좋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내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저걸 무이자로 긁어버리고 그 1,000만 원을 다른 데 예금 통장이라도 단기간에 6개월 정도 넣으면 6개월, 7개월 넣으면은 몇 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3, 4%도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더라도 저는 저거 방법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아니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왜 종부세는 이렇게 올랐냐? 자, 그거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6월 1일 되기 전에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공시 가격이 나오고 그 공시 가격이 4월 달 기준으로 딱 되면은 그게 1년 동안 쭉 가버리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나왔을 때는 작년 거를 반영했었는데 작년은 어땠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로 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역전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딱 잡으면 매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요 4월 달에 공시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요렇게 와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요 4월 달에 요 금액은 작년도인 21년도 상승 혹은 하락분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분위기가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상승분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고 그 내용이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내고 있으니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공시가격이 시가의 90%가 됐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수정이 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그나마 다행인 게 요거는 다주택자들도 해당이 돼요. 1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올해 100%로 가려고 했었는데 60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60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레인지 범위가 60에서 100%예요. 그래서 그 중간인 80%였는데 매년 5%씩 포인트씩 올렸던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100%로 갈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90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60으로 내려버렸더라고요. 60으로 내렸다. 그리고 종부세도 이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이라는 특례가 도입됐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대체주택 산 경우에 2개만 있으신 경우, 이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종전주택을 무조건 2년 안에 팔면 돼요. 1년 후에 취득, 뭐 조정, 비조정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2년 안에만 팔면 된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5년까지는 빠진다. 개수 상관없다. 그리고 5년 넘으면 뭐 저가 지분 뭐 40% 이하, 뭐 6억 이하, 3억 이하 그렇게 몇 개 있어요. 이건 제가 별도 설명했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주택에서 딱 하나만 인정이 되는 거죠. 상속주택은 여러 개인데,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뭐냐면, 과세 대상 주택 토지 명세와 세액 계산 내역 확인 방법. 좀 황당하잖아요. 집값이 저렇게 떨어진다고 하고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는데 왜 종부세는 작년보다 올랐냐? 그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시가격이 그대로 오른 걸 반영해버렸으니까 올랐다는 건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내야 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수가 예를 들어서 뭐 4채다. 4채인데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빠지는 경우는 간혹 있고 없는 게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홈택스에서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료로 발행을 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제네시스 박의 절세 노트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택스에 가서 여기 조회 발급,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종부세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 내역 조회, 요거를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먼저 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으면은 빨리 그냥 지금 말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당연히 관할 세무서 가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고지서 받아들면은 거기에 담당자 이름이 있어요. 연락처가 있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26번 전화해봤자 어차피 연결 안 돼요. 연결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분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담당자분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실제 또 꿀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요건을 갖추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빼버려요. 해당 주택을. 그래서 이제 종부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과세인 셈인데, 간혹 가다가 그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원래 9월 3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저거 빼버려요. 그래서 세금이 또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사례를 좀 봅시다. 나는 A, B, C 이렇게 3주택으로 있는 거죠. 3주택이면은 종부세 세율이 그냥 세율이 아니라 중과 세율이 들어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 B주택이 세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산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신청을 안 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부담 자체가 꽤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떠신 분들은 몇백만 원 아끼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자, 그런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내가 놓쳐서 했으면 아까처럼 내가 빼야 되는데, 그전 정부에서 710617 대책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동 말소를 시켜버렸죠. 나는 그냥 종부세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5%만 올리고 그냥 세 조금만 올려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말소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 들어가 버려요. 그럼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저것도 따로 신청을 해줘야 돼. 따로 신청해줘야 돼. 저거 신청 안 하면 과세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합산 배제로 알아요. 계속해서 합산 배제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약간 현실적이에요. 그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따로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적게 나왔다고 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좋구나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 돈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하시고요. 여기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요거 2개 넘기기 전에 제가 아주 좀 쇼킹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최근에 그 보도자료 보고 알았는데 이거 진짜 쇼킹해. 이거는 여기 보시지만 보도자료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보도자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018년 9.13 대책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진짜 센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전 정부에서 2018년 9.13 이후 정확하게는 9월 14일부터 내가 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을 해버리면은 그게 아무리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고 뭐 기준시가 6억이야 3억이야 하고 그리고 요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정부 삽세 배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당 지역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그러면은 6월 1일 기준이겠죠. 당연히 보유세 과세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합산 배제로 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썰로만 들었어요. 아는 세무사님한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도자료 있더라고. 혹시 이거 해당되시는 분 있어요? 이거 무조건 빼야 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제가 억울로 끈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9.13 전에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취득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요건을 갖춰서 등록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등록 임대주택에도 혜택이 가능하죠. 그런데 9월 14일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다. 유주택인 상태에서, 무주택은 또 상관없어요. 유주택인 상태에서 하면은 제 아무리 등록을 하더라도 이건 감면이 합산 배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3번 제가 박스 쳐놨잖아요. 이거 봐요. 근데 만약에 올해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6월 기준으로. 그러면은 취득일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 적용 가능하다. 이거는 솔직히 이해는 안 돼,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가 되게 다 다를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지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거기 담당자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씩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하나씩. 그게 제일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합산 배제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했다가 또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가능하고 뭐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유료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좀 일부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분납 신청이에요. 분납 신청. 종부세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정말 몇 천만 원씩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자,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간혹가다 이제 저 세금을 그냥 한 방에 다 내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분납 신청을 하면 되는데, 분납 신청을 왜 해야 되냐면은, 분납을 해도 무이자라는 거예요. 무이자. 자,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데, 250에서 500만 원 이하면은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하면은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 그러니까 5천이라고 해보면은 절반을 나눠서 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쵸. 자, 그러면은 그걸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돈이 있더라도 무조건 분납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절반은 12월, 15일까지 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6월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월까지 내는데 무이자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보통은 납부를 하면 이자 상각 가산액이 붙어요. 근데 이거 안 붙어요, 종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2,500만 원을 차라리 어디에다 넣냐면은 예적금 통장에 넣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럼 거기서 하다못해 2%, 3%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2%, 3%가 뭐야? 요즘에 금리 올라가지고 4, 5% 정도는 받지 않나요? 물론 이제 6개월이면 좀 약간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자는 나오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그리고 홈택스, 손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장해 주시는 그 세무, 그 대리인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납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게 뭐냐면 납부유예에서 납부유예. 그래서 납부유예는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있는 탈락이겠죠. 그래서 땡.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혹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총급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세금은 100만 원 넘는 경우에 깎아주는 게 아니고 납부유예. 나중에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세요라고. 나중에 언제 낸다고요? 나중에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상속할 때, 그러니까 처분할 때, 그때 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자 상각 가산을 납부해야 되죠. 물론 이제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납부유예보다 이 분납 경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액의 금액이라면 다 내실 필요가 없다. 차라리 저한테 빌려달라. 그럼 내가 이자 2배 주겠다. 농담이에요. 진짜 막 댓글 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에는 가산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4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제가 이제 밑에 결론을 좀 적어놨어. 내 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엄청 길죠. 제 거는 보통 기본 보는 게 한 10몇 분, 10분 넘어요. 자,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첫째 달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달만 두고 해지하면 되지 뭐. 과세 대상 물건이 맞는지 일단 홈택스 상세 내역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저기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리고 종부세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재산세를 따라가요. 재산세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지방세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에서 간혹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등록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감면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여기가. 가지고 몇 번 싸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계산 잘못하고 틀리면 곧바로 가산세 때리면서 왜 그네들은 틀리면 미안하단 말도 없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지서 찢으시고요. 제가 문자 드릴게요. 뭐 그걸로 끝나지? 자, 여기까지 이름이라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어쨌든 상세 내역 확인하시고요. 자, 혹시 내가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게 종부세 합산배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변했다. 그러면 혹시 9.13 이후에 신규 취득한 거더라도 빠지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그 담당 세무공무원한테 내가 임대주택 요거 등록한 거, 임대주택 요거 있는데 요거 9.13에서 취득하긴 했지만 이번에 조정에서 풀렸다.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될지. 요건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다 못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혜택이 이미 끝나서 말소가 돼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잡히면 가산세 내야 되니까. 그리고 세액이 이제 대상이 정확히 나오고 세액이 정확히 나오면 이제 가급적 분납 신청을 한다. 분납이라도 이자 상당액이 안 붙는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없었던 마지막 하나 꿀팁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봐요. 이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보유세 경비처리라고 제가 이름을 잡았는데 이건 몇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근데 내가 집이 3채가 있다. 1번 주택은 자가주택이고 2번하고 3번은 임대주택이다. 이때 임대주택은 꼭 지자체 등록 안 하셔도 돼요. 등록 임대주택 아니어도 돼. 대신 세무서에는 등록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임대소득세 나오겠죠. 왜냐면 월세 간주임대로 다 포함되잖아요. 3주택 이상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임대소득 금액, 즉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종부세가 3천이 나왔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임대 사업소득에서 손실이죠. 왜? 나는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요 두 채에서 3천이 나와버렸다니까, 보유세가. 그럼 1,000에서 3천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2천이에요. 실제 종부세는 3천보다 더 나왔겠죠. 왜? 자가주택까지 포함되니까. 여기에서 종부세 요 2개에 대한 종부세만 하는 거예요. 자가주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00에서 3천 빼면 마이너스 2천이죠. 요 마이너스 2천을 여기 연봉 1억이랑 합쳐버려. 어떻게? 종합과세. 내년도에. 그러면은 요 종부세 3천 자체는 줄진 않지만 이 마이너스 2천 된 게 이쪽 근로소득과 합산돼가지고 근로소득 일부를 토해내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좀 어렵죠. 계산은 더 어렵겠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 힘들걸요?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요. 다 아세요. 세무사님 다 알아.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서 혹시 추가되는 개정사항은 뭔지, 남아있는 종부세 개편안 중에서 어떤 게 통과가 됐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자산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시고, 이때 채널 제네시스 법과 부동산 절세 노트를 활용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볼 기사가 요거예요. 그럼 이제 공시가격하고 보유세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거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